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피계신 11월 라이브 전략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또 완전 연말은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는 또 11월이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기도 하고요. 지치시는 수험생분들을 제가 많이 단톡방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을 접했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는 텍스트나 혹은 지문이나 스크립트 위주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례들이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부담 없이 캐주얼하게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험에는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전수를 동시에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그 강의 포스트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못한 몇 가지 주제나 질문에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생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팁들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녹화심에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 첫 번째가 준비를 하지 못한 질문에서 전혀 하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미처 많이 보지 못했던 질문에서 어떻게든 내가 많이 공부했던 답변을 활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최근에 본 주택시장 관련된 뉴스를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제가 예로 그냥 갖고 들어왔는데 답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죠. 보시면 첫 번째는 워스트 답변, 최악의 답변이고요. 두 번째가 굿 답변, 어느 정도 점수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전수 드리는 그 전략은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베스트가 아닌 이렇게라도 돌파구를 찾으세요 하는 게 오늘의 취지이거든요. 자, 그럼 베스트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저희 본 과정, 저희 커리를 잘 따르신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갖춰진다라는 전제하에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스크립트를 외우세요라는 뻔한 전략 말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답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월스트 답변부터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일단 뉴스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주택 시장에 대한 뉴스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든 뉴스라는 소재랑 유착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Well, I think watching the news is always very exciting. 뉴스를 보는 건 항상 신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I usually watch the news on my cell phone. 저는 주로 휴대폰으로 뉴스를 봐요. 좀 느닷없이 본인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지를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I also watch movies on Netflix quite often these days. 요즘에는 넷플릭스로 영화도 자주 봅니다. 자, 그래서 주택 시장과 관련된 일단 소재적인 부분이나 단어 표현적인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제와 연관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여러분의 점수를 받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게 됩니다. 아무리 뉴스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제가 집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집 15번에 나오는 주력 질문 중에 하나이죠. 집과 혹은 주택이라는 핵심 요지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답변이다 보니까 심지어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답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예시고요. 다음 두 번째,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두 번째라 그랬었죠. 자, 이게 베스트가 있는데 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는 경우. 자, 내가 아는 걸 어떻게든 엮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밑에 주의사항을 먼저 보실까요? 엮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좀 무대뽀로 너무 말도 안 되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은 가상 하나, 물론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자, 요 몇 가지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적용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Global Task and Function인데,
이건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픽의 주요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서 다양한 난이도와 질문 유형에 대해서 다채롭게 과제 수행이 가능한지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글로벌 태스크 펑션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 가지 난이도나 그리고 질문이 다양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을 각각 잘 수행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도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주의사항 두 번째는 질문 요지와 충분한 연관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충분한 연관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건 주제뿐만 아니라 물어본 바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택 시장 관련 뉴스의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 여기서 크게 탈선한 답변을 하거나 동문서답인 경우 아무리 좋은 컨텐츠, 아무리 고급스러운 관용구 표현을 총동원해서 갖다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효과가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결국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답변을 암기를 하시고 준비해 가셔도 결국 활용을 못하고 나오는 케이스가 이 3번 때문이거든요. 뭐 외우라 그래서 많이 외웠어요. 50개 넘게 답변을 준비했는데 어느 질문에 어떻게 적용하고 유착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스스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냐면 두 번째 예시를 보실게요. 자, 뭐 시작은 Well, I can't think of any news about housing market in Korea off the top of my head.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초장부터 약간 방어의 냄새가 나죠? 뭐라고 했냐면 off the top of my head라는 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이라는 의미죠. 저희 뭐 교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택시장 관련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Most of the news I have seen recently was about the coronavirus. 제가 요즘 대부분 시청한 뉴스는 코로나 관련된 뉴스예요. 주택시장 관련된 건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요. 알잖아요. 그거 다 요즘에 뉴스 틀면 거의 무조건 코로나 얘기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So let me just talk about some of the latest issues about the COVID-19 that I have seen on the news. 제가 뉴스에 최근에 본 COVID-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제 전환을 본인이 준비한 소재로 유리하게끔 변통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보이시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질문에서 물어봤던 것과 잘 연결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3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인 연결이 관건이다. 자, 그러면 꼭 이 COVID-19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뉴스 답변들이 있죠? 일단 COVID-19은 저희가 주요 커리큘럼상 많이 다룬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이 준비된 뉴스 관련된 소재가 있으면은 그 소재를 사용하셔도 돼요. 나는 뭐 최근에 영화배우 관련된 뉴스를 유독 많이 본 것 같다. 연예인 관련된 뉴스들.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저는 최근에 본 뉴스가 거의 다 연예인 거 관련된 것들이라서 그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모면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화제를 전환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은 좀 염두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연습을 해가세요. 제가 엉뚱한 답변을 하라는 걸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전공법보다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차선책이라는 거는 항상 시험을 준비하는 그 자세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플랜 B로 가는 경우도 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연습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된 경험담은 나에게 유리한 쉬운 소재로 엮기. 자, 쉬운 소재라는 것은요, 제가 그 본 과정에서 소개나 추천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먹는 거 관련된 거 있죠? 이거는 지난 특강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긴 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먹는 소재가 왜 쉽냐?
왜냐하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맛에 대해서 표현하고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구사하기 쉬운 소재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먹는 게 꼭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만약에 영화 TV를 좀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그 주제 중에 영화 TV 있죠. 선택형 주제. 영화 TV를 공부하면서 뭐 넷플릭스 컨텐츠나 뭐 디즈니 컨텐츠나 다양한 OTT 플랫폼을 사용해서 보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어요. 혹은 영화 컨텐츠에 대한 준비를 유독 많이 해놨었어요. 그럼 그쪽에 구심점을 확실히 두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시라는 거야. 활용을 또 논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연결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질문이 최근에 갔던 호텔 숙박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워스트 케이스, 이건 뭐 제가 거의 반 웃으라고 써놓은 거긴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What? How dare you ask me such a silly question like that?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어? 질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먹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부디 잘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역성을 내거나 화낼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good answer.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소재를 만약에 잘 임기응변으로 활용을 한다면 I remember staying at a mountainside hotel on my last vacation. 저 지난 휴가 때 산 옆에 괜찮은 호텔에 머물렀어요. 자, 여기까지 호텔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얘기했죠. 뭐 요거는 준비를 굳이 했든 안 했든 내가 머물렀다 아니다 정도는 기본적인 문장을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책에 없는 내용이더라도요. 그 다음 The hotel was very nice and pretty. 뭐 요 정도 수준의 문장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즉흥적으로 영작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이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호텔에 갔었다 아니다라는 말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호텔이라는 그 주제와 특별한 연관성이 느껴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다라든지 그 컨시어지 분께 뭔가 부탁을 한다라든지 뭐 짐을 푸른다라든지 방 구경을 한다라든지 이런 호텔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내가 미처 공부해가지 않았어요. 혹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들여서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호텔이랑 엮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만만한 게 먹는 거랑 뭐 보는 거라 그랬죠.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가 요즘에 시간 나면은 뭘 먹거나 어디 놀러 가면 무조건 먹어요. 누구 만나도 무조건 뭘 먹긴 먹어요. 뭘 보는 것도요. 시간 때울 때 요즘 휴대폰으로 뭐 보는 것만큼 통상적인 취미 생활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쉬운 소재들. 얘도 딱히 호텔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걸로 엮으세요. When I got to my room, 방에 도착을 했을 때 I didn't feel like moving around much.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죠. 왜 놀러 가도 이렇게 막 별로 돌아다니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잖아요. 종종. 저만 그런 거예요. 가끔 이게 귀찮아서 호텔 방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요. 제가 돌아다니기가 싫어서 So I just decided to watch some movies on Netflix lying on the bed.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로 영화나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혹은 특징을 준비를 하셨다면 뭐 하셨어야겠죠. 영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시려면 어차피 준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또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호텔이라는 경험과 어떻게든 잘 유착을 하셔서요. 그래서 조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답변을 활용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자유인데 이 질문 요지랑 무조건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베스트 앤서는 뭐겠어요? 당연히 호텔 관련된 주제 연관도 높은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게 베스트이긴 하죠. 체크인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넣어놨습니다. 호텔 하면 무조건 체크인. 이건 뭐 거의 국룰이잖아요. 호텔 갈 때 체크인.
그러면 이제 요런 데서 긍정적으로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해요. 보통은요. 아, 호텔이라는 특수 주제를 줬는데 호텔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네.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 게 오픽 시험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전책으로. 자, 중간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은 채팅창에 남겨놓으세요. 그다음 세 번째.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유와 함께 방어형 답변을 해보기.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어떤 질문이 주어졌는데 정말 그 경험이 없거나 아니 뭐 루틴이어도요. 뭐 해당 사항이 그 주제 관련해서 별로 없거나 잘 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영어 실력과 실제로 상관없이요. 아니면 혹은 실제로 준비를 안 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라도 이 전략을 활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뭐 예를 들어 또 특수 주제, 은행. 은행 나오면은 좀 난해하죠. 또 비주류 주제이기도 하고 단어들을 좀 암기하는 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돌파구는 있어요. 잘 보세요. 은행 업무 관련해서 본인이 겪은 문제와 해결 경험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이 워스트 케이스는 아예 놓아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죠. I am sorry. 일단은 꼬리를 내리고 죄송합니다. This question is very hard for me. 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만한 멘트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메리트가 1이라도 있는 멘트가 될지요. 정말 상식적으로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그래도 시험장 가면 그래도 최소한 겸손함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최하점을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인성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겸손한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굿 앤서는요. 자, 은행에 대한 단어를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은행 가면 뭐가 있는지, 그 창구를 뭐라고 하는지, 그 직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끌고 갈까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야. 최근에 저도 진짜 은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So, well, I think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I visited the actual bank. 그래서 뭐 몰라요. 무조건 몰라요가 아니라 저는 실제 은행을 안 간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상대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논리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용어를 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흡수력 있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I use mobile banking whenever I need to take care of banking chores these days. 요즘에는 은행 업무를 볼 때 거의 그냥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능한 경우 이 모바일 뱅킹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좋겠죠. 가능한 경우요. 이렇게 방어형으로 집약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 꼭 열어놓고 가세요. 그 가능성을. 내가 왜 이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지. 다음, 자, 베스트 앤서는 역시 뭘까요? 이 은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행과 최대한 밀착력을 높여서. So once I remember going to the bank to pay a bill. 제가 한 번은 뭐 고지서에 대해서 그 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은 적이 있는데요. However, there were so many people waiting at the bank. 공과금 하나 내려갔는데 사람들 너무 길게 기다려서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저희 교재에는 스크립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내용상. 가장 뭐 흔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은행의 마감 시간 근처나 점심시간 근처 가면은 사람이 좀 번잡한 편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의사항이 좀 추가되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한다는 인상을 어찌됐든 절대 주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이 워스트 앤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특강할 때마다 뭐 누누이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다시 한번 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인정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과연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혼자 또 책 펴놓고 하면은 좀 감이 잘 안 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저랑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방금 말씀드린 전략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이라는 게 답변을 연습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소재랑 유착을 시키면 참 좋겠다. 한번 뇌에 자극을 주는 프랙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예시를 갖고 오진 않았고요. 제가 그냥 랜덤으로 진짜 그 PDF 파일을 펴가지고 아무거나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캡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시험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복불복이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아무거나 진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시면 어드밴스 15번 음식 주제입니다. 식품 오염 사건 관련된 뉴스 보도 내용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식품 오염 관련된 뉴스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자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융통성이나 순발력을 발휘하실지 한번 채팅창에 지금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략을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맛없는 안 좋았던 식당, 호텔 음식.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신다는 얘기인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다음, 자, 일단, 네네, 레오님. 코로나 때문에 쇼핑을 못했어요. 여행을 못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밑에 거 하나씩 보면서 말씀하시구나. 처음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공유 부탁드렸어요.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 답변을 잘 해주셨으니까 이동하도록 하고, 대부분 뉴스 답변은 코로나 관련된 답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준비한 뉴스 관련된 소재 중에 하나 정도는 자신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있어야만 하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대비를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거에 대한 뉴스가 요즘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환을 시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여행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 설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 공유해 주실까요? 여행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 설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어디까지나 준비를 못했거나 이 해당 답변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전제하에 오늘은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책에 모범 스크립트 있죠. 그 외에도 좋은 답변들이 많고요. 네, 나와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고생한 경험. 네, 레오님, 이거 좋은데, 이 15번 같은 경우, 15번에 보통 나를 겨냥해서 물어보는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 경우가 1% 미만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화시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혹은 뭐 시사적인 이슈를 물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면 대상이 일단 사람으로 가야 되겠죠? 대신 이 말씀하신 소재를 활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 이동하면서, 여행하면서 그 외식을 할 때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좀 고생하고 그런 부분을 걱정한다. 내가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으면 그걸 대상을 바꿔서 사람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오픽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융통성이에요. 대상이 자주 바뀐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대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첫 번째가 나 본인.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다음 세 번째가 내가 아는 지인. 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소재를 여러 가지 대상에 맞게끔 그 질문에서 물어보는 대상에 맞게 잘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또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전략은 경험 답변이나 뉴스 답변에만 활용이 가능한가요? 대체로 그렇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해외여행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을 묘사하라고 했는데, 원래 저희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관광하기, 뭐 맛집 탐방하기, 그다음 쇼핑하기.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거나 그 표현
특정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자신 있는 답변 지금 한번 공유해 보실까요? 어떻게 유착을 시키실지. 해외여행지에 가서 주로 하는 일들. 네, 지니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갔어. 해외여행 안 가본 지 오래다. 코로나 때문에.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인터미디어 유형을 하나 껴놨거든요. 이 인터미디어 유형은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시제적으로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묘사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내 생각이나 평소 내 가치관이나 평소 루틴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그래서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은 이제 코로나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뭔가를 못했어요 라고 변명이 아니라 실제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는 뭐 뭐든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보통 어드밴스형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인터미디어형은 평소라서 이게 충분한 핑계가 안 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간다면 뭐 할 건데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터미디어 유형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제로 내가 자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취미생활 이런 거 총동원해서 생각해보세요. 뭔가 준비한 게 하나라도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예시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뭐 영화 보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영화,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야기. 저희가 영화 TV 주제에서 주력으로 공부했던 저희 커리큘럼상 얘를 이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해외여행지 가면은 물론 돌아다니는 게 더 메리트가 크겠지만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보통 호텔에 처박혀서 영화 보고 영상 보고 TV 보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굳이 뭐 돌아다니지 않아도 뭐 이런 영상도 볼 수 있고요. 하면서 그 플랫폼들이나 서비스의 이점들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거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도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는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코로나 관련된 소재를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저희가 제일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까 누가 답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옷 사러 갔던 본인 경험, 겪었던 문제 묘사. 이거는 어떻게 하실까요? 요거는 참고로 패션 주제에서 나오는 질문인 거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패션 주제.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네. 옷을 못 사러 가. 코로나 때문에 대신 온라인 쇼핑.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원했던 답변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니 살이 쪄서 옷이 안 맞아 속상화. 아, 이거는 좀 현실 고증 제대로인 답변이네요. 네. 저 또한 해당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해, 주로. 네, 맞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꼭 쇼핑뿐만 아니라 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의 생활 전반적인 습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적용이 가능한 주제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꼭 쇼핑뿐만 아니고요. 잘 하시네요, 다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실까요? 교통편 사용 중에 본인이 겪은 문제 설명. 그것도 몇 분 아이디어 공유 부탁드릴게요. 교통 주제에 있는 거죠. 공통형 주제 교통. 예,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뭐 이것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로 대응할 수가 있죠. 어쩌면 너무 민망해서 너무 코로나만 얘기해서 민망해서 답을 그렇게 안 하신 걸 수도 있는데 뭐 요즘에 어디 돌아다닐 일이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네, 눈이 와서 교통 체증이 생겼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눈이 와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가능하죠. 어떤 에피소드든 가능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경우 내가 갖고 있는 답변 혹은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 주력 답변 뭐 몇 달 내내 주구장창 외웠던 그 답변을 어떻게든 비주력 주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자극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는 뭐 어디 답변이 기억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답변을 해봤어요. 저희 이제 주력 답변 중에 하나가 범용성이 높은 답변을 저는 주력 주제라고 보통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활용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음식 먹고 아팠던 경험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혹은 뭐 이현석 선생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음식 먹고 탈나거나 좀 아팠던 경험 있죠? 왜 차에서 이게 좀 화장실 가고 싶거나 배 아픈 경험들 종종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셔도 돼요. 아, 내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도입부의 연결력은 필요합니다. 최소한요. 왜냐면 갑자기 햄버거 먹고 배 아프다고 하면은 교통편 사용이랑 아무 연관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차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내가 전날에 뭘 먹었어요. 근데 배가 아프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아니면 약을 먹고 회복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먹는 걸로 연결시킨다면 그게 최선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problem, 문제 관련된 걸 설명하라고 했다 보니까 아니면 차가 너무 막혀서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휴대폰으로 저희가 또 하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뭐 영화나 넷플릭스로 연결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음악 청취, 가수 쪽으로 연결시켜버려도 돼요. 너무 이동 시간이 길어서 너무 지루한 게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뭘 하기로 결심했다. 뭐 음악을 들었다. 혹은 뭐 영화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영화였다. 뭐 이렇게 끌고 가는 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메인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더라?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시험장에서는 더 안 날 텐데. 그렇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순발력을 발휘하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고 리플레이 누르면 5초 이내 녹음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예측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한 각 주제의 두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순서 공부를 잘 하셨다면, 그 대략 그 느낌이나 아니면 프레임 정도는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아, 다음 문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 내가 준비가 안 된 답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건 어떨까? 라고 다른 플랜 B를 그때 미리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갖고 온 것도 여러분들이랑 한 번은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해서 예시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제가 추천하는 공부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정통법이 제일 좋지만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도 재미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책이나 갖고 있는 교재를 아무거나 펼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지 저랑 지금 한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필기하고 뭐 그렇게 하실 것도 없어요. 한번 그냥 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안 해보더라도 뭐 몇 번 해보면은 20개, 30개 정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자극이 되어서 그 순발력이 조금 생겨요. 어느 정도는요. 저도 이거를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아니 뭐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든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 앞에 선택지가 이만큼 있어요. 제 눈앞에요. 여러분들도 꼭 오픽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자 마지막 거 본인이 과거 영화 TV를 보려고 했는데 차질을 빚은 경험.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버스에서 마스크 끈이 끊어졌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것도요. 막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저희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런 부분들을. 네, 뭐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 이런 거 좋고요. 또 있으실까요? 넷플릭스 아이디가 의도치 않게 겹쳐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말씀하셔도 좋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되고 아니게 되고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yes or no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서 지금 그냥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겁니다. TV 보려는데 정전이 되어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봤다. 이런 것도 좋죠. 네네. 그 넷플릭스 아이디 많이 공유하죠. 특히 이제 가족끼리 많이 공유하는 편이죠. 하나 아이디 딱 끊어놓고. 아무래도 이 구독을 유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많이 원래 준비했었던 답변이에요. 그러면 활용을 이 질문과 잘 엮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레오님은 셋톱박스 고장, 인터넷 신호가 안 잡혀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기 어렵다. 인터넷 자체가 잘 안 됐던 경험. 뭐 이런 걸 이야기하셔도 좋겠죠. 인터넷이라는 주제가 또 공통형 주제 있지 않습니까? 오픽 주제 중에. 자, 아무튼 정리를 여러분들 좀 해보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거를 해본 취지는 이거예요. 모든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내가 공부한 것들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100%는 어렵더라도 그 풀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새로운 영작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 될지. 첫 번째는 준비한 답변 활용하기, 전략은 본인 경험, 뉴스 보도 내용, 평소 루틴 유형에 가장 적합하긴 하지만 루틴 유형에도 소재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시제 정도는 좀 구분을 하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인터미디어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최근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빈약해요. 평소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 경험이 아니잖아요. 시제는 최소 구분하기. 그다음에 뭐 늘 얘기하는 거야. 제가 거의 뭐 요즘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도 얘기해서 대상 좀 구분하고 말씀하시기. 대상 구분하기. 같은 소재도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다는 중심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꼭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하세요, 머릿속으로. 누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선택형 주제도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한다면 방어형 답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약간 있으시잖아요. 걱정. 아, 내가 나한테 해당이 된답시고 분명히 체크를 서베이에서 했는데 이거를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게 과연 통할까? 말만 논리적으로 잘 한다면 통합니다.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이걸 얘기하려면 제 배경을 약간 설명해야 되는데 제 대학 동기들이 다 국제학교 출신들이에요. 제가 국제학교를 나와서 대부분 한국어가 좀 서툴거나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그들도 오픽을 가야 돼요. 당연히 만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서 평가 기준을 모르고 그냥 영어 실력만 가지고 덤벼드니까 가끔 IH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통 조언을 구하는데 뭐 조언을 듣고 가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본인 멋대로 이제 서베이를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영하기를 뭐 눌렀는데 본인이 실제로는 수영을 잘 안 해요.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솔직하게 서베이에서 잘못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A를 받았죠. 그 이유가 세트별로 채점을 하긴 하지만 이 시험이 한 사람이, 요 4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배점 없이, 문항당 배점 없이 인상적인 총괄적 평가를 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친구가 수영에 대한 얘기를 거의 잘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방어를 했지만 다른 주제에서 충분히 커버할 만한 실력들과 지표들이 보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상 참작이 돼서 AA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경험이 없다. 아니면 아까 비슷한 예시로 뭐 이런 경험은 없지만 비슷한 사례로 이런 얘기는 있다. 하면서 최대한 내가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든요. 논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웃기고 되게 용감한 일화인데 은행이라는 주제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예시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죠. 은행 업무 관련해서 본인이 겪은 문제와 해결 경험. 이거를 어떤 제 수강생분 중에서 음식 먹고 아팠던 경험으로 대응하신 분이 있거든요. AL 받으신 분 중에. 음식이랑 이걸 어떻게 엮어요, 도저히?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화장실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 아프고 설사하고 뭐 토하고 난리가 나서 결국에 은행에 나와서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다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갖고 있는 소재로 연결하는 게 무한히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실력이 부족하다,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솔직함, 겸손함은 전혀 긍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인성평가가 아니다 보니 그렇다고 뭐 무례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정중하게 저희가 그냥 우리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다 보니까 뭐 무례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뭐 지나치게 겸손하고 솔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 6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재, 어떠한 소재든 질문 요지랑 논리적인 연결만 가능하다면 무한히 사용이 가능해요. 무한한 질문에. 여기에도 가능하고 저기에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활용 가능한 범위들이 넓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끝까지 부디 여유를 잃지 말아주세요. 그게 여유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내가 딱 시험장 들어가고 뭐 몇 문제를 답변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감이 되겠죠, 스스로. 자가진단이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내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정도는요. 그럼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서 자신감을 잃었다라는 게 막 표출이 돼요. 그게 꼭 얼굴 표정을 안 봐도 그 음성에서 다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외국어인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연기라도 최소한 하세요. 연기력이 중요한 또 시험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갖고 있는 내 영어 실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좀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거기서 뭔가 해결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좀 여유로운 그 화법으로 잘 전달을 하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유로운 화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몇 월인지 죄송한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5월인가 6월달 특강에 한번 크게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실제로는 여유가 없지만 내가 영어를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화두를 여는 방식이나 기승전결로 글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유가 느껴지는 게 단순히 you know, 그 필러 몇 번 한다고 여유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요. 또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특강 내용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올해 아마 4월부터 특강을 진행을 해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해서 한 몇 달치가 아마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못 보셨던 분들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번 11월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평일 저녁인데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조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